으로 제27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최재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에 고생하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898번 익산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익산시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내 종합병원 또는 상급 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응급환자의 생명보호와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이송에 소요되는 응급차량 이용 경비를 지원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제5조에는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및 지원 절차에 대하여, 안 제6조에서는 환수 조치에 대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될 경우 익산시는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적시에 적정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및 응급환자 생명과 건강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보자봉업법상 임산부 등 실제로 지원이 절실한 주민을 구체적인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시민이 신속하게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의 지원 대상 범위에 관하여 참여연대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모든 주민등록자 및 외국인 등록 시민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한정된 지방 재정의 현실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절실한 취약계층과 임산부 등에게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향후 조례 시행 성과와 재원 확보 상황을 면밀하게 살핀 뒤 필요한 경우 다른 지자체 사례를 참고하여 지원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양숙입니다. 의안번호 2898호 2025년 7월 4일 최재현 의원님의 7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익산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최재현 의원님의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보고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의 필요성입니다. 본 조례안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 등 위급한 상황에서 즉시 응급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경우 이송에 소요되는 응급차량 이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생명보호와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제정 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6개 조항의 본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이송일 현재 익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임산부 등이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종합병원 또는 상급 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를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응급차량 이용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이송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및 신청일로부터 다음 달 15일 이내 지급 등 구체적인 절차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환수 조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에서는 본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여 조속한 제도의 시행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는 응급 환자를 즉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 유지가 어려운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환자에 대한 신속한 이송과 처치는 골든타임 확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타 지역의 의료기관으로 이송될 경우 고액의 이송 비용이 발생하게 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응급환자 이송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 중이나 지원 대상이 일부 시군 단위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어 익산 시민은 지원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임산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긴급성과 경제적 취약성이 높은 대상자에게 이송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며 조례 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심사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 결과로는 익산 참여연대에서 제출한 한 건의 의견이 있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반대 토론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에 대리하여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진윤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의안번호 제730호 익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구 이유는 정신건강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통해 익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 운영함으로써 중증 정신질환자 조기 발견 및 사례관리, 정신건강 인식 개선, 자살 예방 사업 등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7조에 의거하여 위원님들의 위탁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익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운영조례 제2조에 의거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익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양숙입니다. 의안번호 제730호 2025년 7월 7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의 필요성입니다. 익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 정신건강 위기 대응, 자살 예방 및 심리 지원,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위탁 운영 중인 기간은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재위탁하기 위해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민간 위탁 동의안은 관련 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민간 위탁 동의안의 타당성입니다.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및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그리고 익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르면 시장은 관할 지역 내 정신건강 증진 사업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보건소에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익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00년 4월부터 3년간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되었으며 2004년부터 현재까지는 원광대학병원에서 민간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간 센터는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 위기 대응, 자살 예방, 심리 지원,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정신건강 서비스는 전문성과 지속성이 요구되는 영역으로 이에 부합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며 익산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익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예산은 인건비와 운영비가 전체의 약 93%를 차지하고 있으며 실제 사업비는 약 7%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독사 위험군, 고립운둔 청장년층, 가족 돌봄 청년 및 청소년 등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사업 위주의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정책 다각화와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사업비 예산 확대를 통한 실질적 프로그램 강화와 상담 및 사례관리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추진 등을 고려한 개선이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한동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수고 많으십니다. 그 익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이제 다시 위탁 동의안으로 올라와서 지금 이번에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아까 그 우리 여기 전문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듯이 대부분이 지금 상담 및 사례 관리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 앞으로 뭐 다각적인 프로그램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네,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위탁 동의안으로 올라왔잖아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 22년도에는 재계약으로 하지 않았나요? 네, 근데 이게 재계약과 위탁 동의안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지는지 먼저 궁금해요. 위탁을 해서 3년간 네. 하고 1회 하나 2년 범위 안에서 재계약을 하게 돼 있어서 아, 그렇게 네. 돼서 그렇게 한 번 하고 또 네. 이제 바뀌고 이렇게 되는 네. 건가요? 네. 아무튼 이제 여기에서 오랜 기간 동안 해서 뭐 잘하고 사업은 잘하고 있으니까 네, 지도 점검 꼼꼼히 해서 네.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네, 유재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유주감입니다. 과장님 전에는 네. 이제 이게 그 위탁 동의안 재계약하고 위탁 동의안 할 때 네, 그때 지적사항이 이직률이 좀 높았다고 자꾸 얘기가 나왔지 네. 않습니까? 요즘은 네. 좀 안정이 됐습니까? 지금 저희가 재작년에는 이중률이 좀 높았고요. 예. 작년에 감소하고 올해는 이중률이 좀 없어서 안정적으로 지금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제 과장님 좀 잘 뭘 네. 업무를 이제 맡은 전의 일이기 때문에 네, 그때 당시 이직률하고 이직률이 네. 높았던 거하고 네. 지금 현재 안정이 된 거하고 그 차이점은 뭡니까? 뭐 급료 페이스가 더 높아졌다든가 그렇다면 뭐 근무 분위기가 좋아졌다든가 뭐 이런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선은 이제 그 근무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들어오셔서 이제 본인 생각했던 거하고 좀 안 맞는 부분도 있고 또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이제 실습이나 그런 현장 수련 개념으로 오셔서 근무하시다가 이제 이직을 좀 하셨던 분이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벌써 4분이나
전문 자격을 취득을 하셨어요. 자체적으로 근무하시면서.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기여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동안 이제 이직률이 높았었던 것은 센터가 문제가 아니고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서 주로 이직률이 그런 있었다는 문제가 얘기네요. 많았고요. 이제 이 업무 특성상 조금 사업 대상자들의 특징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종사자 분들이 조금 이제 소진 부분도 있고 해서 소진 예방 프로그램을 작년에 좀 강화해서 운영을 했어요. 종사자분들을 센터 자체적으로. 그래서 조금 더 안정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네, 잘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유재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가 많습니다. 그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아까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 보고에 있었어요. 그런 네. 부분들은 좀 무겁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네. 거의 위탁비에 뭐 14억 정도 드는데 15억 정도 드는데 뭐 90% 정도가 이미 인건비로 다 지출이 되고 있고 사업 내용은 별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도 좀 무겁게 받아들이시고 제가 이게 예산을 보니까 어쨌든 12가 7억 5천 정도가 소요된다는 사업이 익산시에 많지 않아요. 네. 사실은 어느 센터에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12 순수 12만 7억 5천을 배정하는 사업이 그렇게 센터가 많지 않다라는 거 조금. 근데 사실은 물론 이 중증 정신질환자들을 관리하는 것 자체가 드러나지 않고 보이지도 잘 않고 어렵다는 건 저도 충분히 인지를 합니다. 근데 그 이런 정신 쪽에 아마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 최근에도 인천에서 이런 총기 사고 난 걸 보면 네. 아직도 그 답을 정확하게 못 내놓고 있더라고요. 추측성 얘기만 많지 그만큼 저는 하여튼 어떤 이것도 정신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다른 방법을 찾지를 못할 것 같고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대두되는 뭐 자살이든 그게 뭐 전체적으로 이제 우울증으로 시작을 해서 그게 보이지 않지만 결국은 죽음에까지 이르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굉장히 역할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시에서도 이렇게 예산 투입을 해서 이 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그 직원 수도 사실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센터로 보면 일개 센터로 보면 직원 수가 아까 20 몇 명인가 그러던데요. 네. 27명입니다. 그게 우리 보건소 1층에 가면 다 사무소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이런 센터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어떤 사건 사고가 결국은 터지고 난 다음에 여러 얘기들만 들려올 거다. 그래서 특별히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때에 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소장님이야 더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셔가지고 우리 익산시만이라도 이 정신건강 쪽에서는 조금 불미스러운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네. 최선의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충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신가요? 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의안번호 제 731호 익산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구 이유는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 중독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사무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에 민간 위탁하고자 하며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7조에 의거하여
위원님들의 위탁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3, 익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운영조례 제3조에 의거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익산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양숙입니다. 의안번호 제731호 2025년 7월 7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민간 위탁 동의안의 필요성입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 각종 중독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다양한 중독관리 사업을 개발 확대하여 지역사회의 중독 질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탁은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본 동의안은 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민간 위탁 동의안의 타당성입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3, 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독 문제와 관련된 종합적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익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조례 제3조에서는 시장이 관련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관,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익산시의 경우 2023년까지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중독관리 업무를 병행해 왔으나 중독 관련 사업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보건복지부 지침에 근거해 인구 20만 명당 1개소의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도 2023년 1월부터 중독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익산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를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신건강증진시설,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및 전문대학 등 관련 학과가 설치된 학교 또는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 전문성과 공신력을 갖춘 기관을 위탁 운영기관으로 선정하여 중독관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시설 운영을 위탁할 경우 시설 종사자의 고용 승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의 민간 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실무 매뉴얼에서도 수탁기관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유지하고 승계해야 한다는 내용을 공고문 및 제안 요청서 등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종전 종사자들이 고용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 깊게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점을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한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그 익산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가 지금 현재는 스타기관이 신세계병원이에요, 김제. 네. 근데 여기가 뭐 어쩌면은 정신건강 쪽으로 전문성을 갖춘 곳이어서 이쪽으로 이렇게 지금 스타기관이 된 것인가요? 네, 정신의료기관으로 전문성입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 마약 중독 관련해서 이제 업무를 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요즘 청소년들의 마약 문제가 이제 이슈화되고 있는데 우리 시의 그 마약 중독 현황은 어떠한가요? 지금 저희 시 자체적으로 따로 중독 현황은 있지는 않고요. 네네네. 이제 전국적인 데이터는 제가 좀 가지고 있거든요. 잠깐만요. 이거 이제 마약류 그 범죄 백서라는 그 책자에 있는 건데요. 네네. 이거는 이제
단속 현황만 들어 있어요. 단속. 예. 마약 네. 단속인데 차후에 뭐 예. 이게 나오면 한번 네. 저한테 좀 예, 제가 보고해 자료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오면 한번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 우리 이게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업무를 보다가 아까 설명 들어보니까 23년도부터 이제 이 단독으로 독립을 했어요. 네.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하니까 뭐 성과는 더 확실히 좋겠죠. 네.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네. 하는 거니까. 중독에 대한 문제가 이제 점차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센터 역할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 네. 민간 위탁이지만 우리 시에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한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신가요? 네, 김충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 우리 전문위원님이 고용승계 부분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이 위탁업체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예측하는 건가요? 그런 예측이 들어서 그 말씀을 하신 건가요? 네. 하여튼 잘 뭐 위탁업체는 잘 네. 우리 부서에서 잘 판단해 주시고 정신건강이든 중독관리든 사실은 뭐 비슷한 분야에서 취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대한민국 현재 모습이 저는 제가 느끼는 의료 쪽에 가장 큰 문제점이 이 정신건강이나 이런 중독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국가적으로 사실은 국가가 체계적으로 잡고 이 관리 감독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그 유교 사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 내적 사상들에서 이게 터부시 되는 그냥 쉬쉬하고 숨기고 하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근데 그것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개선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제가 보기에 제가 젊었을 때 하고 한 30년이 지난 지금 하고 가장 나아지지 않은 분야가 이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30년 동안 의료의 수준은 엄청 올라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정신 쪽이나 중독 부분에 있어서 별로 그렇게 나아진 게 없다. 심지어 관리 부분에 있어서조차도 이게 뭐 개인정보 뭐 이런 거에 의해서 꾹꾹 눌러놓고 숨기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관리하는데. 제가 그런 부분 때문에 아까도 정신건강 쪽이나 이쪽이나 그런 드러나지도 않으면서 참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도 이게 내나 연관되고 아까 동료 의원님 말씀대로 23년도까지는 내나 정신건강 쪽에서 이 중독 관리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비슷한 파트인데 우리 익산시가 조금 다른 도시보다는 좀 더 관리 체계가 더 잘 돼 있는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이분들이 직접 나가지는 않겠지만 그 저희들이 이렇게 원도심 지역 공원이나 뭐 시장 이런 데 가보면 어떤 때 보면 그 거의 뭐 이 알코올 중독성 뭐 이런 부분들이 제 눈에도 눈에 띄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뭔가 이렇게 붙으려고 하고 이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놓치지 마시고 그런 민원들이 있으면 좀 거기까지도 잘 응대를 하는 그런 센터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충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신가요? 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해 있으십니까? 이해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위탁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공립 치매 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복지국장 나은정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727호 익산시 공립 치매 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 치매 책임제 추진하에 확충한 공립 치매 전담형 노인요양시설로 치매 어르신들에 대해 돌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민간 노인요양시설 매입 후 리모델링하여 익산시 공립 치매 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을 개원할 예정이며 치매 어르신들의 특성과 요구를 이해하고 돌볼 수 있는 요양보호사 및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등을 통해 전문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7조에 의거 제26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동의를 받았으나 위탁기간 변경이 필요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익산시 공립 치매 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의 민간 위탁에 대한 것으로 위탁 사무명은 익산시 공립 치매 전담형 노인요양시설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9월 1일부터 2030년 8월 30일까지 5년간입니다. 이는 당초 동의안의 위탁기간 2025년 4월 1일부터 2030년 3월 30일에서 변경된 것으로 위탁기간 변경 사유는 2024년 공사비 부족으로 인한 리모델링 공사 및 착공분 발생 및 2025년 6월 리모델링 준공으로 기존 민간위탁 동의안 대비 일정이 지연되었기 때문입니다. 익산시 사무위탁조례 제8조에 의하여 수탁기간을 공개 모집한 후 수탁기간 선정심의위원회를 심사를 통해 2025년 9월 1일부터 2030년 8월 30일까지 5년간 익산시 공립치매 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의 민간위탁 변경 동의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공립치매 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양숙입니다. 의안번호 제727호 2025년 7월 7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공립 치매 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의 필요성입니다. 본 동의안은 익산시 공립 치매 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의 개원 시기를 당초 동의안에 명시된 2025년 4월 1일에서 2025년 9월 1일로 변경하여 개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치매 어르신의 편의 증진과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바, 이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본 동의안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의 타당성입니다. 익산시 공립 치매 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동법 제34조 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위탁 운영이 가능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 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은 5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치매 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은 고도의 의료 및 돌봄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설로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민간 전문가에 의한 위탁 운영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시설은 2022년 매입 이후 명도 소송 등 행정 절차로 인해 운영이 지속적으로 지연되었으며 2025년 4월 개원을 목표로 한 당초 동의안 역시 시설 리모델링의 사유로 재차 연기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수탁자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선정하여 치매 어르신에게 양질의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아울러 앞선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 감독이 필요하며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6조에 따라 매년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위탁 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신 후 본 안건에 대한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네, 조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2025년 우리가 4월 1일에 원래는 하기로 했는데 지금 조금 늦어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2025년 9월 1일에는 할 예정으로 돼 있는데 이때까지 할 수 있어요? 네, 지금 노인복지과장 김민수입니다. 우선 이제 오늘 변경동의안이 끝나면 이제 심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다음 주 정도 공고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속히 그러면 오늘 이제 진행하도록 동의안이 하겠습니다. 통과가 되면 네네. 앞으로 계속 어떻게 빨리빨리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우선은 지금 그 위탁 관련한 공고는 다음 주 정도 진행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지금 그 방수공사하고 간판만 지금 남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시간이 많이 늦어진 만큼 네, 좀 더 빨리빨리 해서 네, 어르신들이 빨리 치매 저기를 받을 수 있도록 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조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부서에서 좀 일을 좀 잘해야 우리 의원들의 수고가 좀 줄은데 이걸 다시 또 검토를 하게 우리 훌륭하신 과장이기 때문에 제가 죄송합니다.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쭉 자료를 보다가 뭐 다른 건 좋아요. 뭐 이미 4월달에 이미 다 다뤘던 얘기들이고 그런데 민간 위탁금이요. 네. 이게 의지가 없는 거 아닌가? 이거 일단 위탁업체만 정형해 놓고 왜 그러냐면 그 민간 위탁금이 6천만 원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네네. 그죠? 네네. 그러면 9월 달부터 하면 9, 10, 11, 12 4개월이에요. 네네. 4개월인데 이 6천만 원 가지고 인건비랑 이게 가능합니까? 우선은 지금 이게 장기 요양 그 보험 재정으로 일부 충당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세워놓은 그 예산은 보전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여기에 되겠습니다. 지금 그 총 소요 예산이 6억 1,200만 원은 우리 뭐 시가 감당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네, 겁니까?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예산을 안 넣은 거예요 여기에? 장기 요양 재정 부분은 저희가 별도 재정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 편성 사항에는 등재되지 않습니다. 장기 보양 쪽에 네. 그 예산 관련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만 가지고는 지금 입소자를 우리도 뭐 하여튼 30명 미만으로 보고 네네. 잡는 것 같아서 연간 인건비가 7억이 넘어갈 것 같다고 이렇게 네. 예측이 되는데 네. 6천만 원만 서 있어서 제가 의아해가지고 지금 이제 보완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예. 저희가 노인 요양 그 관련해서 등급 판정을 받으신 그 치매 상병이 있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달 정도 평균해서 2등급인 경우는 280만 원 정도 장기 요양 재정에서 지원이 되고요. 예. 3등급에서 5등급은 260만 원 정도 재정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같이 포함한 네, 그 부분입니다. 그 환자분들한테 나오는 네, 장기 요양 그런 돈들이 네, 거기에 수가, 나중에 취합이 되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고요. 아까 조은희 의원 말씀대로 이게 늦어졌으니까 좀 네. 속히 좀 돼서 네. 우리 시의 치매 환자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충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유재구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탁 지적을 했는데 이 변경 위탁 동의안이 이 올라온 자체가 이게 문제가 있어요. 네. 우리 행정에서 뭐 진행을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재차 민간 위탁 동의안이 올라오는데 위탁 사유를 보니까 변경 사유를 보니까 공사비 부족으로 리모델링 공사 및 착공은 발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을 미리 확보도 안 내고 위탁 동의안을 얻었단 말이에요. 우선 이제 그 부분은 24년 10월까지 저희가 그 문이 폐쇄돼서 그 실제로 설계하는 부분에서 이 그 시설 안에 그다음에 이유가 없어요. 네, 행정에서는 네. 지금 뭐 행정 뭐 문이 안 열린 그 행정적인 거고 네. 이 자체는 공사비 부족으로 리모델링에서 지연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 의원님들이 이거 뭐 올라오면 다
위탁 동의안을 뭐 다 변경해 줘야 되고 다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은 아까 우리 의원님이 약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의원님들한테 그런 이 문제성을 우리 행정에서 미리 우리한테 주는 거 이게 그잖아요. 앞으로는 이게 뭐 좀 없을 걸로 예상이 되지만은 특히 이 국립 치매 전담형 노인 요양 시설에 대해서 2022년부터 이게 진짜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번만큼은 좀 정확히 좀 해주셔서 네. 우리 시민들이 좀 그 치매에 그 고생하신 분들한테 좀 전문적으로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기간도 5년을 꼭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정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도 한번 알아보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노력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에는 꼭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사입니다. 유재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신가? 네, 네. 과장님,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이슈가 됐던 사업인데요. 이번에 꼭 잘 마무리하셔가지고 네, 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공립 치매 전담형 노인 요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학대 피해 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동보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728호 익산시 학대 피해 아동 남아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학대 피해 아동 남아쉼터 운영의 사업 종료가 예정됨에 따라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치료 및 보호 서비스 등의 안정적인 보호 체계 마련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에 위탁함으로써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7조에 의거 익산시 학대 피해 아동 남아쉼터 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도 피해 아동 남아쉼터 운영 법인인 굿네이버스가 현재 운영 중인 전북 서부 좋은 이웃 그룹홈을 2025년 12월 30일자로 운영 종료 결정 사항을 알려옴에 따라 학대 피해 아동의 보호, 치료, 양육, 원가정 복귀 등 안정적인 지원 체계 유지를 위하여 아동복지법 제53조의 2,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 2, 의거 수탁기관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익산시 학대 피해 아동 남아쉼터를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학대 피해 아동 쉼터 남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양숙입니다. 의안번호 제728호 2025년 7월 7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학대 피해 아동 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의 필요성입니다. 본 동의안은 익산시 내 학대 피해 아동에게 치료 및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기존의 민간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던 남아쉼터의 사업 종료가 예정됨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새로운 수행기관에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러한 위탁은 익산시 사무위탁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본 동의안은 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민간 위탁 동의안의 타당성입니다. 아동복지법 제53조의 2에 따르면 시장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학대 피해 아동 쉼터를 지역별 아동수, 학대 발생 건수, 아동의 성별 등을 고려하여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이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 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은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익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조례 제13조 제3항에서도 시장은 필요시 학대 피해 아동 쉼터의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대 피해 아동 쉼터는 피해 아동에게 보호 및 숙식을 제공하고 심리상담, 치료, 학습 및 정서 지원을 수행하는 시설로 학대 후유증 극복을 위해 장기간 전문가의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며 이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실제 여아 쉼터의 경우에도 2022년 1월 의회의 동의를 통해 전문기관에 위탁되어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학대 피해 아동의 치료 및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시설 운영을 위탁할 경우 종사자 고용 승계에 관한 사항을 계약에 포함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의 민간 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실무 매뉴얼에 따라 공고문과 제안 요청서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 유지에 노력하고 고용을 승계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 종사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충분한 고려와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와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네, 한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수고 많으십니다. 그동안 남아 학대 피해 아동 쉼터는 전국적으로 군 네이버스에서 하고 있었나요? 전체적으로? 네, 아동보육과장 정경숙입니다. 저희 전국적으로 그 학대 피해 아동 쉼터가 한 151개 정도 있고요. 네네네. 군 네이버스에서 한 10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었고 저희 전라북도에 3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0개 정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군 네이버스에서 지금 이번에 이 쉼터 사업을 아예 이제 종료를 하는 거죠? 아예. 네, 전국적으로 쉼터 운영에 관한 사업을 법인에서 종료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올해 12월까지는 여기에서 계속 해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현재 입소해 있는 우리 아동들이 지금 보니까 7명 뭐 입소 인원 중에 3명이 현재 있어요. 네.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쉼터에 들어가면 일단은 단기 보호가 원칙입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3개월 하고 이제 필요시에 그 9개월까지 있을 수가 있어요. 3개월에서 9개월. 네. 근데 이 아이들 중에 지금 2명은 원가정으로 복귀하기 위해서 지금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8월 말 정도 아마 원가정 복귀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한 아이는 다른 지역에서 그 의뢰가 들어온 아이라서 지금 그 지역에서 다른 곳으로 아마 거의 정해진 것 같습니다. 시설 보호 조치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근데 그 사이에라도 또 분리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들어가는 아이들이. 그때 적절하게 저희가 보호가 계속 지속적으로 연결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약간 염려가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단기 3개월에서 9개월 정도로 보니까 12월까지 하게 되면은 거의 뭐 특별히 이상은 없겠다라는 생각은 들긴 하네요. 현재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도 앞으로 이제 고용 승계 문제 있잖아요. 꼭 포함시키고 시설 운영이 이제 다른 분이 하시더라도 연계가 잘 될 수 있도록 꼭 부서에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뭐 시설의 위치는 그런데 그 시설 자체는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시의 겁니까? 아니면? 네, 그렇습니다. 보통 1년에 아동학대
피해 아동 발생 건수 그러니까 숫자가 얼마나 돼요? 저희가 한 250건에서 300건 정도가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오고요. 예. 그 중에 한 50% 정도가 학대로 판정이 됩니다. 생각보다 많네요. 250에 300건 그래도 수의 차츰 아동 감소 학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 쉼터에 갈 수 있는 또 이제 어떤 위원회가 있죠. 이거 선별을 하려면 만약 쉼터가 입소를 해야 된다. 쉼터는 긴급 분리이기 때문에 긴급 분리다. 네, 네, 그래도 그렇습니다. 아까 말하는 대로 3개월에서 9개월인데? 이제 3개월 보호를 하고 예. 이제 그 안에도 온가정 복귀가 가능하면 온가정 복귀를 하지만 연장을 할 때는 저희가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한테 어떤 그런 사항들을 충분히 그 심의를 받아서 연장을 하게 됩니다. 3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네, 그 네, 심의를 네. 받는다.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 시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정해져 있죠. 네, 저희가 정원이 7명입니다. 7명. 네. 근데 이제 7명 이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다른 지역을 또 다른 지역의 쉼터로 이렇게 보내거나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관내 말고 관 외에. 네, 네, 네. 그게 서로들 그렇게 연결이 됩니까? 네, 그렇게 연결했습니다. 저희도 지금 그 다른 지역에서 온 아이가 또 한 명 지금 보호 중에 있습니다. 서로.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신가요? 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학대 피해 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7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